완전히 벗어나 있다 쪽으로만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올라가면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갔는데 올라간다. 이것만 우리가 지금 내용을 봤잖아. 근데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수요의 법칙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했고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겠죠. 자, 한번 볼까요? The demand for Babylon goods. 자, 바벨론 상품에 대한 수요가 주어예요. 이렇게 여기 does not increase가 동사. 아까 전에 알려줬던 법칙 기억나요?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이에 있는 건 얘 꾸며주는 거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3인칭 단수형 와 있죠? 단수 주어니까. 다시. 바벨론 상품에 대한 수요가 does not increase infinitely. infinitely 하면은 무한대로 라는 뜻이니까 무한대로 증가하진 않는답니다. with price 가격과 함께.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가 올라가요. 어느 정도는요. 근데 예를 들어 봐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게 명품이야. 겁나 명품이야. 원래 한 50만 원이었는데 이걸 500으로 올렸어 가격을. 그럼 요 정도 선까지는 괜찮다 이거야. 요 정도 선까지는 수요가 있어. 근데 이걸 5억에 팔아. 누가 사 이거를? 누가 5억 주고 이걸 사?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한정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가격과 함께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자, 이어서 demand may go up with price. 자, 수요는 올라갈 것이랍니다. 가격과 함께요. until 뭐 할 때까지냐? 여기는 좀 분석을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한 덩어리네. The price 그 가격이 reaches 도달할 때까지 a certain limit 특정한 한계 특정 한도에 이를 때까지 그 가격과 함께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야. 됐어? 예를 들어 최근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 포켓몬빵? 이런 거? 포켓몬빵 얼마냐? 하나에 한 1,000원 하나? 얼마예요? 나 안 사봤어 잘 모르겠어. 그 포켓몬빵 되게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그게 언제 유행했었는 줄 알아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유행한 거예요. 나 초5 때. 내가 초5 때가 언제냐면 99년도거든요. 얘네 태어나기 전이죠. 99년. 얘네 몇 년생이지? 뭐라고요? 08이요? 진짜 08학번이네. 내가 심지어 대학 1년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08학번인데 원래대로 갔으면은 나 대학 1학년 때 여러분이 아직 안 태어났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확 차이가 느껴지네. 아무튼간 99년도가 내가 초5였어요. 초5. 이때 그 포켓몬빵 장난 아니었거든요. 지금 유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그게 포켓몬빵 그게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했었는데요. 어차피 뭐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자, 저기 뭐지? 그 마트에 가면은요. 이렇게 그 빵 코너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포켓몬빵이 무더기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그때 이제 그 띠부띠부실 있잖아. 그게 이제 너무 유행하니까 빵이 이렇게 있어. 빵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스티커 뭔지 이렇게 봐. 이렇게. 근데 이게 스티커가 이렇게 그 빵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갖고 이게 뭔 스티커인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 빵을 이렇게 쪼물쪼물 해갖고 이걸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안 깐 상태에서 이렇게 까. 근데 얘가 좀 희귀한 거야. 막 뭐 뮤츠 같은 거 있어. 그럼 이제 이렇게 쓱 눈치 보다가 이거 뜯어갖고 이거 스티커만 빼서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전국적으로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9시 뉴스에.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몇 번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괜찮아요. 공소시효 지났어요. 아무튼간 네, 그랬었는데 그때는 되게 심했었거든 그게.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막 그거 막 유행한다고 하길래 이래서 유행은 돌고 도는구나 막 이런 생각했죠. 자, 근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포켓몬빵이 예를 들어서 너무 유행을 해서 개당 뭐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쳐볼게. 자, 이게 막 당근마켓 같은 데서 막 개당 막 10,000원, 20,000원에 판다고 해봐. 그래도 수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포켓몬빵 하나에 100만 원에 판다고 해봐. 누가 미쳤다고 포켓몬빵을 100만 원 주고 사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수요랑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선을 넘어버리면은 누가 사겠냐고. 내가 그 띠부띠부실 그 뭐야 피카츄랑 막 이런 거 막 당근마켓에 200만 원에 올렸어. 아니 누가 사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나 수요가 will begin to fall 떨어지기를 시작할 거랍니다. 뭐 한다면 가격이
goes above its peak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peak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 피크 찍었다. 정점이에요. 정점.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도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가격이고요. 이게 한번 수요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수요가 이렇게 같이 비례해서 증가를 하는데 가격이 요 한도선이야. 예를 들어서 띠부띠부실 하나에 그래 10만 원. 그래 여기까지 올라갔어. 이렇게 수요가 올라갔어 여기까지. 근데 이게 가격이 만약 올라가 버린다? 가격이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수요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해갖고 in other words라고 나왔습니다.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은 즉 다시 말하자면 the law of demand 수요의 법칙이 applies 적용이 된다는 거죠. After the peak 그 정점이 has been reached 도달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자, 정점을 찍었어.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떨어졌네? 그럼 다시 수요의 법칙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의 정점을 찍기 전까지는 어떨까요? 그때까지는 베블렌 그 효과에 의해서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수요도 올라갔었어요. 원래는요. 근데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은 이제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베블렌 법칙이라는 것도 수요의 법칙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마지막 문장에 이제 여기가 이제 빈칸이 이제 들어갈 부분이었는데 이제 답은 이제 제가 방금 얘기를 했고요. 자, 좀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문장씩 이제 나눠서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내용 정리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내용 정리.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수요의 법칙은 다시 한번 뭡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진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올라간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베블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베블런 효과. 자, 베블런 효과는 뭐였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증가하는 좀 기이한 현상이었죠.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 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수요가 올라갔을까요? 첫 번째는 더 높은 품질을 기대한다라는 거였죠. 더 높은 품질을 기대한다. 비싸니까 좋겠지 뭐 이런 마인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허영심을 채워준다라는 거였죠. 허영심.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위가 상승한 것 같은 느낌 주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베블런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였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수요의 법칙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죠. 자, 수요의 법칙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가격이 어느 피크를 넘어섰을 때였죠. 그렇죠? 가격이 정점을 넘어갈 때 이렇게 쓰면 이 내용 다 정리한 겁니다. 찝찝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번 직접 쓰고 정리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되게 긴 내용이었잖아. 되게 긴 내용이었는데 아주 짧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전문 용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요, 그 전문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베블런 효과가 뭔데? 수요의 법칙이 뭔데? 대부분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혹시 글씨 못 알아볼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진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올라간다. 베블런 효과는 어떻다? 가격과 수요가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다? 더 높은 품질을 기대하거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로 수요의 법칙에 근데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뭐다? 가격이 정점을 넘어갈 때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그 문제 부분이 있는데 문제 부분은 제가 이제 숙제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고 이 내용 정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는 그 다음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문 13번 지문을 볼게요. 13의 2번.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108페이지인데 아마 제가 오늘과 같은 속도로 하면은 다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요 진도를 다 못 나간다면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그냥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이게 그 오랜만에 독해를 하다 보니까 그 독해에서 제가 좀 이래저래 설명할 게 많아서 진도를 천천히 나갔어요. 그 예전에 이런 그 교재가 있는데 보통 제가 방학 기간 기준으로 한 번 수업하면 한 4지문씩 했었거든요. 그때? 아니 예전에 그랬다고 예전에. 끝까지 들어. 한국말은 끝까지. 한국말은 끝까지. 네. 근데 이제 어쨌든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어쨌든 이번 이제 정규 수업부터 대부분 저랑 처음 수업하는 거잖아요. 뭐 하랑이야 뭐 이제 내신 대비 도 했었지만 어쨌든 정규 수업 기준으로는 저랑 처음 하니까 제가 여러분께 좀 이래저래 좀 알려드려야 될 게 많아요. 오늘 알려드린 뭐 통념 반박 패턴이라든가 이런 글 읽는 법이라든가 알려줄 게 많아갖고 그래서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제목을 보면 Which cookie tastes better?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어느 쿠키가 더 맛있을까? 라는 거네요. 이걸 어떻게 알아? 아래 사진이 있는데 왼쪽은 쿠키가 많이 있고 오른쪽은 쿠키가 적게 있네요. 우리 아직 이 글 안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쿠키가 맛있을 것 같아요? 어떤 쿠키가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아마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도 이 지문을 모르거든요. 안 읽어서 몰라요. 근데 제 생각인데 오른쪽 쿠키가 맛있다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 미안해 나 못 들었어. 아니 못 들었어. 나 틀렸다는 게 아니고 못 들었다고. 왜 오른쪽 쿠키가 맛있을 것 같아? 내 생각인데 비어 있잖아. 비어 있다라는 건 누군가 먹었다는 거잖아. 얘는 꽉 차 있고. 그럼 얘가 맛있으니까 얘만 먹지 않았을까? 합리적 의심.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이 본문 내용은 뭐 어떨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예전에 제가 그런 거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 저기 뭐지? 그 추리 소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혹시 그 셜록 그거 봤었나요? 혹시 셜록 보신 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셜록 홈즈를 저는 이제 그 드라마로는 안 봤고요. 드라마나 영화로는 안 봤고 내가 책으로 봤었어요. 셜록 홈즈 전편을 봤었는데 옛날에 20대 초반 때. 그래서 내가 한동안 그런 거에 꽂혀갖고 뭐만 하면은 너는 지금 뭐 입가에 뭐가 묻어 있고 머리에 뭐가 있고 넌 그래서 지금 뭘 먹느라 너는 지금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온 거야. 막 이랬었어요. 옛날에. 아무튼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왠지 좀 딱 여기 봤을 때 오른쪽이 비어 있으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맛있겠다. 이렇게 이제 그냥 합리적 생각을 한 거죠. 자, 실제로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니까요. 한번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1975년에 사이코로지스트 심리학자인 스테판 머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did an interesting experiment.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릴 두 번째 독해 패턴. 자, 첫 번째는 통념 반박 패턴 알려드렸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아니야. 통념 반박. 자, 두 번째 알려드릴 거는요. 바로 실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험. 실험이나 아니면 뭐 연구 뭐 이런 거예요. 실험 연구. 자, 얘네들도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 자, 어떻게 패턴이 가는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의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실험에 내용이 나옵니다. 실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실험에 대한 목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왜 하는 건가? 뭘 알아보기 위해 하는 건가?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실험 내용에서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 실험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최소 두 개를 비교 분석하는 쪽으로 실험을 합니다. 최소.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A 그룹으로 나누고 B 그룹으로 나누고 그래서 A 그룹은 이렇게 했고 B 그룹은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가 차이가 있어야 돼요. 차이가. 알겠죠? 그래서 이 실험의 내용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두 집단의
차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럼 이 실험 내용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후반부에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A 집단이 더 어떻더라, B 집단이 더 어떻더라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자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뭘 알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이 보통 이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 글의 주제예요. 주제.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얘는 이 글의 요약형이 됩니다. 요약형. 됐어?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요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봅니다. 1년에 2번씩 고1, 2 때 6월과 11월에 각각 보게 되는데요. 이때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은 1번부터 45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 번호마다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 모의고사는. 근데 그 중에서 40번 문제가 있어요. 40번 문제. 40번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글을 하나 주고 이 글을 요약을 해놓습니다. 글을 주고 아래 화살표하고 이 글의 요약문이 나오고 이 요약문에 빈칸이 2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가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이제 40번 문제예요. 근데 이 40번의 요약 유형에 이 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글. 이 글의 90%는 요 내용이에요. 실험이나 연구 내용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실험이나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요약 정리하는 쪽으로 시험 문제를 내기가 좋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고3 학생들한테도 알려준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실험이나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중요한 내용이 좀 후반부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처음부터 나왔잖아. 실험 하나 했다고. 그렇죠? 실험 하나 했다고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돼? 뭘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participant 한 참가자가 was given 받았답니다. 초콜릿 쿠키를요, 초코칩 그 과자 하나를 받았답니다. from a jar. 저 안에 이제 병이죠 병. 우리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떤 병에서 그 과자를 하나 받아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nd asked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 asked랑 앞에 나와 있는 given이랑 짝꿍이거든요. 그래서 이 asked가 PP형이에요. PP형.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해주자면 니네가 알고 있는 ask는 물어보다의 뜻을 많이 알고 있는데 ask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요 이때 ask는 요청의 뜻이에요. 요청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질문하다 아닙니다. 여기 뒤를 보시면 투부정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부탁하다의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PP형이니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부탁받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다시 한 참가자가 그 병에서 초코칩 과자 하나를 받았고 그리고 요청받았습니다. 뭐 하도록 요청받았냐? 뭐 하도록 이렇게 하면 돼요. 뭐 하도록 투부정사 나오면 뭐 하도록 요청받았냐? To taste 맛을 보고 and rate 평가하도록 its quality 그것의 질을요. 됐어요? 그 이제 맛이 어떤가, 그 품질이 어떤가 이걸 평가하도록 요청받았답니다. For half of the raters 자, 그 평가자들 중 절반에게는요 the jar contained 10 cookies 그 병이 10개의 쿠키를 담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for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에게는 it contained just two 딱 2개만 들어있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실험군 2집단으로 나뉜 거 보이세요? 보이죠? 그러니까 그 평가하는 사람들 그 이제 참가자가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 절반한테는 지금 왼쪽 그림에 있는 쿠키를 꺼내서 준 거고 나머지 집단에게는 이제 여기 2개 들어있는 여기에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자 차이점 두 집단의 차이점은 뭡니까? 어느 쿠키를 받았냐예요. 많은 쿠키 받았냐 적게 들어있는 쿠키 받았냐. 됐어? 이게 차이점이야.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와일드 쿠키. 자, 그 과자가 was 뭐뭐였을 때 one of the only two available. 그러니까 겨우 이용 가능한 게 2개밖에 없는 그 2개 중에 하나였을 때.
즉 쉽게 말하면 오른쪽 그림이 있는 거.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받았을 때 그때 it was rated. 그것은 평가받았답니다. more delicious하다고 더 맛있다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나왔네요. 결과가 더 맛있고요. more desirable. desirable 하면은요 가치 있는 이런 뜻이에요. 더 가치 있고 and more expensive 더 비싸다고 평가를 받았답니다. 뭐보다? when it was one of ten. 그러니까 10개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보다요. 즉 왼쪽 그림보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왼쪽 그림보다 오른쪽 그림에 있는 걸 받았을 때 뭔가 더 비싸고 맛있고 뭔가 좀 프리미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자, why did the participants show different preference? 자, 왜 did the participants 그 참가자들이 show 보여주었을까? 다른 선호도를.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쿠키인데 왜 다른? 그러니까 그 참가자들은 모르죠. 똑같은 쿠키인지 아닌지. 근데 왜 선호도가 달랐을까? 뭐 하고 난 다음에 그 똑같은 쿠키를 맛보고 난 다음에 왜 선호도가 달라졌을까? 왜 그럴까? This happened. 자, 이것은 발생합니다. 자, 발생했는데 뭐 때문에 발생했는가? Because of the so-called scarcity effect 때문에 그렇대요. 자, 여기서도 이번에 또 뭔 효과 나왔네. 아까 전에도 뭐 베블런 효과니 뭐니 이런 전문 용어 나왔잖아요. 자, 쌤이 아까 뭐라 했죠? 전문 용어 나오면 그 전문 용어가 뭘 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scarcity effect, 희소성 효과. 납니다. so called는 소위 말해서 이른바 뭐 말하자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른바 희소성 효과 때문에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딱 예상한 대로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몇 개 없잖아. 몇 개 없으니까 얘가 왠지 귀해 보여. 그리고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 희소성 효과를요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어디에서 실험해봤냐? 군대에서. 어떻게 실험을 했었냐면 제가 그래도 나름 좋은 선임이었겠죠 아마? 뭐 모르겠고 근데 후임들이 연락은 안 하는데 아무튼 좀 잘해줬는데 근데 이제 그 후임들이 있잖아. 그럼 내가 이제 막 먹을 거를 잘 사줬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이제 후임이 이제 우리 군대랑 어디 해갖고 이제 한 10명 정도 있어. 근데 이제 얘네는 이제 단체로 데려가서 빵을 내가 한번 사주는데 똑같은 빵을 이제 원래 사주려고 했는데 똑같은 빵이 10개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똑같은 빵이 9개가 있었고 그리고 1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9개 빵이 뭐냐면 소세지 빵이었거든. 그리고 이게 단팥빵이야. 그럼 일반적으로는 애들이 소세지 빵 좋아하잖아. 사실 단팥빵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딱 이제 10개를 들고 이제 그 영내로 가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야 뭐 먹을래? 막 이렇게 했지. 그래도 이제 그 군대니까 내가 이제 짬순으로 줬단 말이야. 짬순으로. 그래서 내 후임 중에 제일 계급이 높았던 애 순서대로 내가 한 명씩 나오라고 했어. 그래서 야 뭐 먹을래? 하고 내가 딱 보여줬지. 빵 봉지 보여줬는데 다 똑같은데 얘만 하나 있지. 그래서 얘가 단팥빵 가져왔었어. 실제로. 그러니까 얘는 단팥빵 가져가고 그 외 후임들은 다 이제 소세지 빵. 실제로 이랬거든. 근데 만약에 얘들아 반대 상황이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반대 상황이었다고 쳐볼게. 그럼 당연히 뭘 가져갈까? 소세지 빵 가져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희소성 효과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뭔가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는 뭔가 좀 메리트가 없다. 뭔가 좀 희귀한 게 좋은 거다. 이런 이제 마인드가 바로 희소성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When something is scarce. 자, 어떤 것이 희소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여러분 자동적으로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모르게라는 뜻이거든요. 저절로 나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라고도 해석이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럼 이 무의식적으로란 단어를 내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일단 의식적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scious. 이 conscious가 의식적인이라는 뜻이거든. 의식적인. 근데 여기에다가 ly를 붙여주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부사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무의식적으로니까 반대말이죠. 그래서 앞에다가 on 붙여주면 됩니다. unconsciously. 됐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만 더 쓸게요. 여러분 그 intend라는 단어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intend. intend가 뭐냐면요
의도하다라는 뜻이거든. 의도하다. 그럼 이제 이 intend의 형용사가 intentional이야. intentional. 이게 의도적인 이런 뜻이야. 의도적인. 근데 여기에서 ly를 붙이면 의도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on 붙이면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채로. 의도하지 않았다는 건 나도 모르게 했다는 거고, 나도 모르게 했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unconsciously, unintentionally.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automatically랑 같은 뜻이에요. 다시. 자, 어떤 것이 희귀할 때는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데 여기에는 대생략된 거죠. 뭐라고 생각하느냐? It is more desirable. 그게 더 가치 있다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 희소한 거니까 얘가 뭔가 좀 더 비싸겠지, 좋겠지, 맛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On the other hand, 자 반면에 we don't set. 자 우리는 set하지 않는답니다. set 말 그대로 설정하다, 세팅한다고 하죠. 우리가 세팅하는 거야. 우리는 설정하지 않는데요. much value 많은 가치를 설정하지 않는답니다. on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요. when 뭐 할 때 it is available everywhere. 그것이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할 때는 그 물건에 대해 많은 가치를 두지 않겠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희소하면은 이건 되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흔한 거는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희소 효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Therefore 따라서 suggesting that a product is scarce or in limited supply. 자 여기 좀 분석을 잘해야겠네요.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그래서 뒤에 is 동사 나왔고 요만큼이 보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요 안쪽을 좀 분석해 볼게요. 안쪽을 정확하게 주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suggesting이 주어입니다. 동명사가 주어죠. 그래서 단수 취급이 된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 suggesting이라는 게 실제로 동사는 아니죠. ing니까 동사는 아니지만 얘를 동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동사라고 얘를 동사라고 이렇게 한번 취급해 보면은 요 대절이 suggesting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대절의 또 안쪽을 보면 여기에 주어 나왔죠. is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scarce 보어 나왔고요. 그리고 in limited supply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또 전체가 보어가 됩니다. 보어 2번이네요. 보어 1번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suggest가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제안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제안하다 말고 다른 뜻도 많거든요. 다른 뜻 알려줄게요. 니네가 알고 있는 제안하다의 뜻 말고요. 뭔가를 시사하다 또는 암시하다, 넌지시 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서제스가 4개가 다 잘 나옵니다. 뜻이 여기서는 그냥 말하다 뜻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따라서 대절 이하라고 말하는 것은 ineffective marketing technique이래요. 효과적인 마케팅 기술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게 어떤 제품이 희귀하거나 아니면 제한된 공급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한정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한정판. 한정판이거나 자 이거 이제 마감입니다. 우리 그 저기 뭐냐 그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막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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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나오면서 자 이제 매물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지금 한정판 수량이고요. 5개 남았습니다. 이 5개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여기 요 세트랑 여기에서 1+1으로 이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얼른 전화 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 그 홈쇼핑 같은 거 보면.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제품이 희귀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거 희귀한 건데 저거는 사야 돼. 저건 가치가 있는 거야. 저거는 되게 좋은 거고 이렇다는 느낌을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그놈의 한정판 이런 거에 그렇게 목을 매게 된다는 거죠. 바로 뭐 때문에? 그런 희소성 효과 때문에. 됐나요? 근데 사실은요 저도 이 기법 많이 써먹어요. 저도 많이 써먹어. 저는 어떻게 써먹냐? 내신 대비할 때 많이 써먹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거든. 그래서 나 이 정도면 영어 좀 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학 기간 동안에는 영어 나 혼자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 오겠다 이렇게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뭐라고 했는가? 아 방학 기간 때 혼자 하는 거 좋다. 근데 네 맘대로 다시 못 온다. 내가 안 받아줄 거다. 내신 대비 네 혼자 해. 이랬어 내가.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저한테 내신 대비를 받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내신 대비를 안 해준다 했으니까 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 너무한 거 맞아. 안 받아줄 거야. 쌤 내신 대비 때 다시 받아주시면 안 돼요? 응? 안 돼. 너 이번에 내신 대비 저기 이번에 방학 때 너 그만둔다고 하면은 나 너 다시 안 볼 거야. 내신 대비 안 해줄 거야. 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맞아 협박하는 거야. 이랬어요 제가.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친구 입장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우리 학원에서 계속 이제 내신 대비를 이제 들어왔었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학원의 희소 효과를 느끼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학원과 이제 제가 내신 대비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희소 효과를 느끼고 있는 거겠죠. 왜냐면 다른 학원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나도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예, 좋은 마케팅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은요. 예.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그 희소 효과를 못 받으면 손해 보는 거는 그 학생 본인이잖아. 나는 뭐 별로 손해 보는 거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어쩌고 있냐? 아주 잘 다니고 있어. 네,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자, 내용은 어렵지 않죠? 희소 효과에 대해서. 자,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자, 이어서 people are more likely to 하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 나왔다. 여기 be likely to. 요거 좀 볼게. 자.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 내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질문을 할게요. 맞추면 박수 쳐줄게요. likely가 무슨 뜻일까요? likely. 얘만. 응? 자주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랑 조금 달라요. likely. 빈번하게도 똑같은 말 아니야? 자주나 빈번하게나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참고로 이제 그 형용사의 뜻이에요. 지금 말한 거는 이제 부사의 뜻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 할 것 같은 또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또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하나 말해줄게요. 이렇게 니은자 받침 끝나는 애들 있죠. 니은자 받침. 이 니은자 받침 끝나는 애들이 형용사거든. 근데 이 형용사 앞에다가 비동사를 붙이면요,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거거든. 해피는 행복한인데 she is happy 하면은 그녀가 행복하다라고 해석하잖아. 비동사의 해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비동사가 붙으면은 형용사를 동사처럼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뭐뭐 할 것 같은인데 앞에 be가 있으니까 뭐뭐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투부정사 있으니까 말 그대로 투부정사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보통은 이 be likely to가요 뭐랑 잘 어울리냐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앞에 more라든가 less라든가 이런 단어랑 잘 어울려요. more, less. 그럼 more가 붙으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less가 붙으면 뭐뭐 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다시. 자, 사람들은 가능성이 높아. 뭐 할 가능성이 높냐? Comply with the salesman's persuasion. 단어가 좀 어려운 게 나오네요. 이 comply라는 게 뭐냐면요, 뭔가를 준수하다, 따르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뭐뭐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자, 뭐를 따르냐? 그 판매원의 persuasion, 설득.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홈쇼핑에서 지금 기회 놓치지 마세요. 5개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 판매원의 설득이잖아. 이 판매원의 설득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uy,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 buy라는 녀석은 앞에 나와 있는 요 comply 이런 거에 이렇게 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를? 제품을요. 뭐 할 때? When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할 때. It is scarce. 그것이 희귀하다고 생각할 때 그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희소하니까. 몇 개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거. 우리가 언제나 특별함을 추구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저도 비슷한 거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매번 그 제가 이제 그 자동차나 이런 거를 이제 그 구매를 하면은요. 저는 흰색, 검은색을 안 사요. 저는 안 사요. 너무 흔하잖아.
흔하잖아. 그래서 전 또 싫어요. 이것도 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제가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10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이제 와이프가 출산했을 때 와이프가 나한테 미션을 줬어요. 애 이름을 지어보래요. 나보고 애 이름을 지어보래.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는 병원에 이제 누워 있고 뭘로 해갈까 막 고민을 했어. 근데 와이프가 퀘스트를 줬거든요. 어떻게 퀘스트를 줬느냐? 조건을 줬습니다. 흔하지 않으면서 예쁜 이름으로 지어보래요. 아니 흔하지 그러니까 이름이 예쁘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름이 예쁘다는 거는 그 이름이 흔하다는 뜻 아니에요? 요즘 애들 봐봐 죄다 이름 뭐 서윤이타 뭐 서윤이니 뭐 윤선이 뭐 도윤이니 죄다 이런 이름이잖아. 반에 한 명씩은 있을걸? 이런 이름? 그쵸? 이 서자 들어가는 이름 되게 많아요. 우리 반에도 지금 몇 명 있어. 근데 이제 아니 이런 이름들이 왜 흔하겠어? 이런 이름이 왜 흔하겠어? 아니 이름이 예쁘니까 흔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이프가 나한테 안 예쁘면서요. 희귀하면서도 예쁜 이름을 지어오라는 거야. 어떡하지? 이제 고민을 했어. 고민해서 내가 이제 후보를 한 8개를 뽑았어요. 8개를 뽑아서 갖다 줬어. 다 마음에 안 들어. 미치겠네. 어떡하지? 희소해야 되더라. 여기서도 이제 희소성 효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희소한 건 특별하다고 느껴집니다. 원래 제가 지금은 영어 이름을 로이를 쓰는데 그때 당시에 영어 이름은 로이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머은이었어요. 원래 영어 이름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지었는가? 그러면 내가 내 영어 이름이 머은이니까 내 이름을 내 아들한테 물려줄게. 그래서 내가 로인이라고 치는 거예요. 내 이름 물려줄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태어날 때 제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내 아들이 태어날 때.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쌤 그러면 만약에 둘째 나오면 이름 로이라고 지을 거예요? 네. 둘째 나오면 이걸로 짓고 전 또 바꿀 거예요. 근데 둘째를 낳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바꿀 겁니다. 아무튼간. 근데 로운이라는 이름도 흔해졌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희귀한 거를 사람들이 추구하려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요 문장과 다음 문장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딱 이 두 번째 문장까지 끝나거든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This available is limited supply. 자, 그럼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공급에서의 이용 가능한 것.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즉 한정 수량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 기법은, 이 트릭은 shows up everywhere. 자, 어디에서나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런 이제 한정 수량 기법, 즉 몇 개 없습니다 라는 이 기법은 어디에서나 이제 마케팅에 어찌 보면 기본이 좀 된 거죠. 어디에서나 보이죠. 자,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많이 들어봤죠. 이런 단어.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그래서 특별 한정판 아니면은 last chance to buy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다 나왔네요. 그렇죠? 이런 사인이, 이런 말이 are good examples. 좋은 예시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실험이 나왔었는데 실험 내용은 사실상 첫 번째 문단이 다였거든요.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 실험 나왔고 그 실험에 대한 결과는 뭐였습니까? 오른쪽 병에 있는 게 더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그 결과로 인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다? 두 번째 문단의 시작점에 나와 있죠. 바로 scarcity effect 때문에 그런 거다. 희소성 효과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한 건 뭐였습니까? 희소성 효과란 무엇이고 왜 사람들은 희소성 효과를 추구하는가? 이에 대해서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나머지 뭐 다른 이야기라거나 정리하거나 이런 말이 나오겠네요. 얼마 남진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또 첫날부터 내가 막 10분 연장해서 수업하고 이러면 너네한테 혼날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너무 끄덕거리지 마. 맞아. 연장하면 죽고 이런 표정으로 보지 마. 알았어.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그래, 안 그래도 할 것도 많고 이러니까 너네들. 오늘 1월 9일이죠? 자, 리딩 숙제. 본교재는요. 잠깐만. 본교재는
수 있죠. 107쪽에서 잠깐만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숙제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뒷부분도. 그러니까 내용은 얼마 안 나와.